7시 32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각 입장에 따라서 따져보는 이슈 토론입니다. 한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회담하자. 일단 5자 회담이냐 3자 회담이냐 밀고 당기긴 있었지만 내일 5자 회담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영환 전 대변인, 네네. 5자 회담으로 결론이 났는데 네. 다뤄야 될 핵심 의제도 대강 정해졌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은 뭐 청와대 측이나 여야가 먼저 의제를 논의를 합니다. 네. 논의를 하는데 당초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현재 뭐 국회에서 다뤄지는 문제, 노동개혁, 뭐 예산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네. 야당 측에서는 논의의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네. 국정교과서 문제 등 전반에서 다루자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네. 이제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회담이 성립이 됐는데 네. 어찌됐든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은 주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입장차가 있어서 신경전을 좀 펼쳤는데 주제도 그랬군요. 근데 박용진 대변인, 저는 궁금한 게 5자 네. 회담 하자 그랬다가 3자 회담으로 오고 가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안에 그 민주화가 안 됐다, 문이 닫혔다, 뭐 이런 아주 격한 얘기를 쏟아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3자회동으로 역제하는 것에 대한 결론에 대한 동의는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해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오후 4시에 네. 그 갑자기 긴급 최고위원회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이나 했는데 대부분 당 내에서는 네. 그 긴급 최고회의 소집이 79명의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총선 후보 결정합시다라고 제안해서 의총을 열자고 제안했던 네네. 그 건과 관련된 긴급회의인 줄 알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상했던 건 그때 그걸 담당해야 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수원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네. 이상하다 하고는 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녀간 뒤에 네. 그 청와대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를 놓고서 논의를 했는데 네네. 대부분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3자회동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5자회동을 하게 되면 일단 의제가 아까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현안들, 입법과제, 예산 문제 이런 걸로 집중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통 요즘은 안 쓰죠. 영수회담.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여당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을 때는 그렇죠. 그 여당 대표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두 분만 만나는 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그랬죠.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머리들끼리 만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영수회담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얘기들이라고 하는 게 가파른 전국의 어떤 그 문제를 꼬인 끈들을 푸는 역할들이거든요. 네. 네, 절차와 이런 것도 조금 뛰어넘는 정치적인 해법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야당은 아직도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하고서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밥 한 번 먹고 사진 한 번 찍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걸 좀 풀기 위해서 만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네. 형식은 3자로 정리하고 네네.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좀 서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네. 형식은 청와대가 제안한 5자로 가더라도 네. 원래 청와대가 제안했던 미국 그 순방에 대한 외교 성과 예.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논의하겠다라고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빼고서 청와대 3자 회담으로 가?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네, 안영환 대변인 말씀하세요. 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네. 그냥 무슨 5자 회담 하면은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 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3자 회동을 하자는 것은 원내에서 빼고 하자. 뭐 원내에서는 의미 없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네. 뭐 본인이 기분 나쁜
그것을 뭐 그것을 양해했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극복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새정치연합 내 그 서로 논의가 잘 안 되는 네.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제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아까 잠깐 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대통령을 만나서 어쨌든 지금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가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네. 주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런 분과 제일 대표장에 서 있는 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 네. 서로 그 진심을 확인하고 그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사실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정치권을 힘들게 하는 게 국정화 교과서 과제입니다. 네. 네. 근데 이 과제를 그 김무성 대표가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하려고 그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저 그냥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다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그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어쨌든 갈란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예비비 통호해서 할란다. 국회 네. 승인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실 거냐를 확인해야죠. 네. 저는 이제 가장 그게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의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 야당은 다른 의제는 관심 없냐? 그렇지 않죠. 다른 의제는 대부분이 입법 과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을 통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네. 다른 뭐 연금 문제나 혹은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절차 밟아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 국정 교과서 과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와 여당과 정부의 이제 뭐 그 쫓아가기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는 네. 좀 이렇게 대통령이 좀 어떤 매듭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쪽을 좀 집중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5자 회담이냐 3자 회담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역시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고집한 거고 문재인 대표 새정연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고 싶은 확실한 게 있어서 3자 회담을 하자 이랬던 거라는 해석해도 됩니까? 답이 없으시네. 네. 네. 역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상당히 뜨겁고 블랙홀처럼 여러 가지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안영환 대변인. 물론 이제 5자 회동을 하면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뭐 주제를 안건을 제안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야 정당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제한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그게 소통이고 또 그게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국정교과서 문제는 제가 만나면 생각보다 국민들 관심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네. 야당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고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관심을 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물론 야당은 굉장히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세게 항의를 하고 네. 회동이 끝나면은 문재인 대표나 이정호 원내대표가 엄청나게 항의했다는 식으로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을 뭐 몰아세웠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할 게 뻔하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미 결론은 이건 법으로 하는 문제도 아니고 네. 장관의 고시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뭐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것은 생산성 없이 네. 정치적인 쟁점 하에서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로 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두 대표는 나와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끝내겠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이 주제가 과연 다른 문제들을 네. 논의를 하는데 막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노동개혁이라든지 네. 다른 입법 사안들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또 생계의 우리의 국가의 미래와 특히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극히 정치적인 쟁점인 국정교과서 문제로
논의가 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그 됩니다. 교과서 문제는 학원가에서 국정교과서 하면 수능이 쉽다, 아니다, 거민정 교과서가 수능 시험 보는데 더 쉽다. 아주 이상하게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금 이야기를 좀 네. 넓히면요. 아까 잠깐 저한테도 물어보셨던 건데 제가 딴 생각하려고 답을 못 줬는데. 그랬어요? 예. 무슨 생각했어요? 다른 방송 출연할 생각했죠, 지금? 아니요. 지금 제가 사실은 창밖이 보이는 곳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경찰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감상에 젖어서?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저 대통령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지적하고 네. 아까 박 선생님께서 네. 국회 협조를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회 협조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모르죠, 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여당과는 소통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죠.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하고는 소통하고 계시나요? 잠깐 바꿨어요. 예, 이번에 유일호 장관 교체하는데요. 네. 진짜 재밌는 일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장관 교체하는데 장관이 자기 교체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요. 네. 자기 비서실장 임명하는 인사발령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짐 싸고 있던 그 대상자가 장관 바뀌었대.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누구 비서실장이야? 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대요. 아, 이 비서실장 얘기는 임명이 뭐냐면 취소된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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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 본인하고도 별 얘기를 안 하시고요. 누구 네. 얘기를 듣고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 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도 역시 여당도 하기 싫어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도 네. 우리 안영한 전 대변인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 지금 이게 제1 국정과제야? 네. 야당과 굳이 대립각 세워가면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국정화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르니까 일방적으로 나서서 하고는 있는데 예. 억지 춘향이라는 게 따로 없죠. TV 카메라 돌아갈 때는 열심히 목소리 높이고 그거 꺼지면 다시 딴소리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감사. 정시 시리즈가 반대 입장에 많이 섰네. 정도현 의원, 정병국 의원, 정의학 국회의장. 갑자기 정시가 생각이 나네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네. 심지어는 여당과 장관들하고도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야당하고야 하물며 뭐 하시겠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적어도 좀 멋있는 정치 하려면 반대할 때 반대하고 싸울 때 싸우고 비난할 때 비난하더라도 네. 야당 대표하고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고 네. 또 국회에 이게 필요하면 원내대표도 야 이번 한꺼번에 보자 이러지 마시고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제안할 때 대표들 간에 따로 보고 원내대표들 간에 따로 보고 그다음 정치의장들도 따로 한번 보자. 네네. 이렇게 하는 그 티타임도 좋고요. 뭐 네. 밥을 꼭 먹어야 그게 아니니까 네. 그런 멋있는 정치,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코너에 공을 몰고 가가지고 자꾸 거기서 티격태격 하려고 그러는지 네. 서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자회동을 청와대가 고수한 건 예산안 거 법안이 원내 사령탑의 몫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의제는 확실하게 정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간 같은 건 정하죠? 양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로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씀하신 걸로는 그냥 줄줄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국정 전반에 관해 폭넓게 국정 전반 논의된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한중 FTA, 네. 노동개혁 쭉 얘기하시던데 마찬가지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도 줄줄줄 우리 야당 쪽에 관심 있다를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능하면 그 제한 없는 논의를 하려고 네. 서로 합의는 한 것 같아요. 간극을 좁히는 걸 국민들은 바랍니다. 자, 그래야죠. 아까 그 장관 임명 얘기하셨는데 안영환 대변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장관 교체했네요. 네, 청와대 특보 두 사람도 사표 내고요. 관심 없어요? 여보세요? 전화 끊어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박용진 대변인이 창밖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혼내야 되겠어. 빨리 말씀하세요. 박용진 대변인 연결된 분부터 장관 예, 교체에 관해서. 일단 네. 그 웃기죠. 7개월 만에 그 장관을 마치고 돌아간다. 네. 우리 보통 요즘 뭐 핸드폰도 약정 2년 약정하잖아요. 네. 보통 그 애들도 엄마 뱃속에 보통은 10달은 있어야 사람 꼴을 하고 나오는데 네.
이 지금 저희 가능이나 한 얘기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분들을 임명할 때 이미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네. 이른바 사출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임명하는 대통령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임명받은 본인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후다닥 돌아간다? 7개월 만에? 이거 되게 문제가 크죠. 그리고 이분들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무특보를 했던 윤상현, 김재원 두 의원도 사실은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분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검토해봐라고 지시를 했겠어요. 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청와대 비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꼴인데 이게 적절하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과연 여의도와 여당, 야당 그리고 청와대를 연결하는 소통 역할을 할까 아니면 감시 역할을 할까. 저는 감시특보지 이분들이 정무특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분들 임명되고 나서 세상에 청와대 정무특보가 여당 대표 흔드는 일 좀 하다가 이제 관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봐도 정말 아무리 좋게 봐오려고 해도 우리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좋게 봐드릴 수가 없는. 아니 소통하겠다고 임명했다는 건데 소통은 안 되고 감시 특보였던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안영하 대변인 저 연결이 됐나요? 네네. 네. 글쎄 뭐 감시 특보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뭐 장관들이 선거에 나갈 사람들 미리 내보내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관이 물론 이번에 물러난 장관들 7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대 장관들의 임기가 아마 과거 참여정부라든지 이른바 DJ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장관 평균 수명이 제가 알고 1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짧아요. 이분들만 짧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건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잘못됐어요. 장관이라는 게 보통 한 6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고 나머지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기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1년 이상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기본적인 행정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째 장관은 어느 역대 어느 정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 행정부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보 부분은 사실 그 청와대 특보분들이 너무 과도의 정치적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은 당내 또 분란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특보들이 본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외부에는 뭐 청와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국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작이 됐는데요. 상당히 뜨겁죠. 근데 저전하고 좀 많이 야당이 사실 장애 투쟁을 하고 싶어서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하고 못 나가는 것은 결국 예산 때문입니다.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요. 아마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투쟁을 나갈 수가 없는 게 그 바로 예산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예산 문제를 의원들이 제대로 다뤄주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나 지역적인 자기 지역의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큰 틀에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뇌물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이라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를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박영진 대변인 말씀하시죠. 일단 지금은 그 국회 선진화 법안 때문에요. 그 이른바 뭐 연말에 그 예산을 가지고 뭐 볼모로 잡는 이런 게 야당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자동 상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야당으로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점이 있는 예산을 잘 찾아내고요. 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이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빠요. 마음도 급하고요. 안영환 의원께서는 각 지역구마다 이제 쪽지 예산 가져가야 되라고 마음이 급할 거다 그랬는데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그 야당이 주장해왔던 정책적 비판 요소들과 관련한 예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꼼꼼히 봐야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네. 다른 현안들이 또 많고 이러니까 예. 사실 마음은 급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예산 전쟁이라고 할 것까지 옛날에는 진짜 네.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점거도 하고 뭐 네. 해도 넘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자동으로 않다. 넘어가니까. 예, 두 분 예. 대변인을 통해서 당내 질문을 못한 게 아쉬우면서 다음 주로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환, 박용진 양당 전 대변인이었습니다.